안녕하세요. KBS 성우 김지혜입니다. 자, 정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대원방송 시험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약속한 대로 오늘은 KBS 시험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시험에 올해는 꼭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우시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연기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또 시험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셔야 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성우시험 언제 봤어요? 저 20년 전에 봤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이 성우시험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연구도 했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결국에는 합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영상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은 KBS 1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시험이나 그렇지만 1차 시험이 사실 가장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1차에서 뽑는 인원은 또 별로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자, KBS 1차 시험은 또 더더욱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단문이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단문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단문 하나를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을 업로드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죠. 아, 단문 한 개만 연기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단문 한 개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단문 하나를 굉장히 녹음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KBS 1차가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사실. 그리고 그 단문 하나가 그냥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심사위원들이 그 한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녹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먼저 KBS 1차 시험 단문을 녹음할 때 좀 꼭 요것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기 목소리 중에 가장 좋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KBS는 아무래도 뭐 라디오 드라마니까 라디오 드라마 단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연기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네, 맞아요. 물론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배우 시험이 아니고 무슨 시험이에요? 성우 시험이죠. 성우 시험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해야 하는데 연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왜냐? 성우 시험이니까. 성우를 뽑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소리가 딱 들었을 때 와, 이 사람 성우 같네. 성우 할 법하네. 그런 목소리로 들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로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성우 지망생이니까. 네.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가장 좋은 목소리. 아, 나는 이 목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 내가 가장 어필하고 싶은 소리. 내가 가장 밀고 싶은 목소리로 연기를 해서 녹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우 연기라고 하면 어떻게 좀 약간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 앞에서 그냥 대본만 잘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또박또박 잘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자,
성우는 물론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로만 연기하는 게 들려요. 그렇지만 오디오로 들리는 연기가 실제 TV에서 들리는 연기와 똑같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라디오로 듣는 것과 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치 TV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연기를 해야 합니다. TV 연기를 하듯이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대사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TV 연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중요하고요. 동작도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성우 연기는 얼굴도 안 보이죠? 동작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도 실제로 짓고 동작도 실제로 해줘야 여러분들의 대사가 굉장히 TV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대사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본만 보고 이렇게 보고서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가 어떻겠어요? 연기가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연기가 리얼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난 성우 연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배우 연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성우는 생명이 뭐죠? 네, 발음, 정확한 발음, 건강한 목소리.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왜냐? 오디오로만 듣잖아요. 그쵸? 화면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성우들이 하는 말, 목소리, 대사만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나 어눌하거나 뭉개지거나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학생들을 보면 너무 또박또박하게 하느라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발음이 동시에 정확해야 한다는 거. 네, 이거에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은요. 감정이에요. 감정. 자, 감정이 어때야 될까요? 네,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감정이 좋아야지. 감정이 풍부하게 잘 표현을 해야지. 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감정이 풍부한 거 좋죠. 그런데 그 감정이 거짓되면 안 됩니다. 거짓되면 안 돼요. 감정은 정말 진실되게 내가 느껴지는 대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간혹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감정이 도저히 생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정이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해요. 네. 노력을 하고 감정이 생성되는 대로 연기를 해야 돼요. 감정이 사실 별로 생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연기를 막 엄청 감정이 엄청 막 예를 들면 화난 연기예요. 난 지금 별로 화가 안 났는데 엄청 화난 것처럼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딱 듣고서 와, 화내는 거 잘하네. 감정이 풍부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너무 가짜 감정인 게 너무 티가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시청자들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걸요. TV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어떤 배우가 감정이 너무 거짓돼요. 그러면 시청자가 다 느껴요. 아, 저 배우는 감정이 너무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게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감정은 정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가짜 감정으로 막 연기를 하면 그 감정이 가짜라는 게 너무 다 느껴져요. 그래서 자, 그렇게는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정은 어디까지나 진실된 감정을 먹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고 또 연습해서 진실된 감정을 막 모아서 막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섯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KBS 그 단문을 보면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가로치고 뭐 싸늘하게
가로치고 뭐 냉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지켜줘야 돼요. 아니, 심사위원이 그런 문제를 왜 냈겠습니까? 에? 그 지문을 왜 썼겠어요? 그런 감정 표현을 정말 지문에서 나온 대로 잘 할 줄 아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로치고 웃음이라든지 뭐 가로치고 뭐 때리는 호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제대로 다 지켜주고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6번째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KBS 단문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감정의 하이라이트라든지 뭐 동작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보면 앞에는 평범하게 하다가 뒤에 가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그 모든 것들은 맨 앞에다가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세 줄 안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작이 들어가든 어떤 감정의 변화가 들어가든 어떤 캐릭터의 표현이 들어가든 그게 맨 앞에 세 줄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 그 녹음 파일을 계속 똑같은 거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듣는데 막 계속 듣다 보면은 연기가 똑같아요. 근데 사실 많이 다르기가 어렵겠죠. 같은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연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면 나중에는 그냥 앞에 한 세네 줄만 들어도 대충 이 사람이 어떻게 연기를 하겠구나. 목소리 톤이 어떻구나.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세 줄을 들었는데 뭐 그냥 감정도 별로 없고 발음도 그냥 약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목소리도 별로 귀에 꽂히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네. 목소리가 별로 성우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들면 뒤를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수 있겠죠. 네,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다 끝까지 듣겠지만 중요한 건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여러분 뭔가 임팩트 있는 거를 딱 보여준다든지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아 이런 게 딱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마음속에 기대를 하게 되겠죠. 우와 괜찮네.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되겠죠. 끝까지 다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연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넣고 싶은 어떤 설정이 있다면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을 더 치중해서 넣는 게 좋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작년 1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자 1차 시험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한 문제지만 이 문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 어떤 여자가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되는 여자인 것 같죠? 자, 여자가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성당 오빠가 나타나자 갑자기 막 되게 여자인 척, 가녀린 척 하면서 연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빠가 오니까 또 마치 못 봤던 것처럼 막 놀라면서 오빠를 반기죠. 예, 오빠를 좋아해요. 이 성당 오빠를. 그리고 이제 이 성당 오빠가 저녁에 만나자. 그러니까는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확 좋아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윤발이 나타나요. 윤발이 또 나타나니까 또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다시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이 윤발은 이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윤발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또 말이 굉장히 격하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굉장히 보이시하고 터프한 것 같아요. 이 윤발이한테는 말을 또 험하게 막 하죠. 지랄 맡겨놨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상황을 잘 그리면서 이 여자가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성당 오빠가 나타났을 때 다르고 또 윤발이 나타났을 때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혼자
기도를 했을 때 또 다르고 성당 오빠가 나타났을 때 또 다르고 그리고 오빠랑 얘기할 때 또 틀려요. 그 다음에 마음속 이야기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정신이 들면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성당 오빠가 나가자 또 혼잣말 여기서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윤발이 나타나자 또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달라지는 게 감정이 계속 달라져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마다 달라지는 감정을 디테일하게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캐릭터, 굉장히 터프하고 보이시한 캐릭터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터프하고 보이시한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막 애교 부리고 여자 막 연기하는 그런 모습. 두 가지의 캐릭터를 동시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도 이 단문은 하나지만 두 가지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은 더 많아요. 되게 다양한 감정이 계속해서 바뀌죠. 이 다양한 감정 바뀌는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연기를 해줘야 돼요. 자, 남자 1차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남자 1차 시험 문제는 보면 사투리가 나오죠. 네, 사투리를 쓰는 남자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때요? 깡패인 것 같아요. 네, 깡패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막 협박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 남자의 시험 문제에서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조폭이라든지 깡패라든지 그런 쪽의 캐릭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가 막 바뀌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캐릭터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동작이 굉장히 많죠. 자, 보세요. 가로치고 지문을 보면 옆에 슬그머니 다가와. 예, 슬그머니 다가오는 동작. 그 다음에 입막음의 협박. 그 다음에 살벌. 그 다음에 섬뜩하게. 웃음. 때리는 소리. 주먹 날리는. 그렇죠. 비웃음. 종이 내민다. 서류 챙기며, 종이 내밀며, 또 악마처럼 웃으며, 뺨 때리며 찰석. 자, 이렇게 지금 동작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지문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설명을 여러분들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이 설명을 여러분 보면 녹음해서 이제 선생님 좀 들어봐 주세요. 갖고 오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야, 여기 지금 섬뜩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섬뜩하니? 섬뜩하지가 않아요. 또 입막음의 협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막음의 협박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비웃음, 주먹 날리는 이런 것도 웃긴 웃는데 별로 비웃음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살짝 웃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비웃음으로 해줘야 돼요. 자, 주먹 날리는 주먹 날리는 거 소리도 나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뺨 때리면 찰석, 뺨 착 때리는 거 찰석. 이런 소리 나면 좋겠죠. 예. 악마처럼 웃으며라고 되어 있죠. 악마처럼 웃는 건 어떻게 웃는 거야? 악마처럼 굉장히 뭐 어떻죠? 여러분 악마처럼 웃는 거는 굉장히 섬뜩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웃음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 1차 시험 문제를 보면 지문이 굉장히 많다. 지문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성껏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자 시험 문제와 남자 시험 문제를 지금 제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어떤 목소리? 좋은 목소리. 여러분들이 가장 어필하고 싶어하는 목소리로 녹음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문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문에서 꼭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KBS 2차, 3차 면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